네, 안녕하십니까. 신도기현 현건종 부장입니다. 제가 6개월 전에 IPO를 할 때 이 자리에서 인사를 드렸는데 지금도 비대면으로 인사드리게 돼 굉장히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원래는 대면적으로 다 만나 뵙고 인사를 드리면서 설명을 하고 질의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다음 IL에는 꼭 만나 뵐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코로나19도 모두 종식되어서 일상적인 활동과 그리고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 네, 지금부터 신도견 IR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스클레이머는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프롤로그입니다. 당사 신도기업은 글로벌 디스플레이 기술 선도 기업이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당사는 굉장히 많은 키워드가 있는데 대표적인 두 가지 키워드가 세계 최초 개발, 세계 최초 양산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다양한 분야의 연구 개발을 하다 보니 다양한 산업을 확장할 수가 있었고 이로 인해 OLED, 마이크로 LED, 수소 연료 전지, 그리고 진공 유리 등 사업을 확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최초 연구 개발로 인해서 많은 분야에 선점을 하였는데요. 선점을 하다 보니까 그 일부 분야는 장비 독점이라는 독점적 시장 지위도 누릴 수가 있었고 수많은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당사는 신도기현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현이 무슨 뜻인지 물어보곤 합니다. 기술연구소의 약자입니다. 보통 스타트업 업체에서 그 기술연구소 이름을 쓰다가 매출이 증대하거나 성장세가 있으면 테크놀로지로 이름을 많이 바꾸곤 합니다. 당사는 R&D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기업이기 때문에 기현이라는 이름을 계속적으로 써왔고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이 사명을 유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박운기 대표이사입니다. 대표이사 역시 설계 엔지니어 출신의 CEO다 보니까 R&D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고 전 사원이 R&D화 되어 있다고 보시도 과언이 아닙니다. 설립일은 2000년 8월에 설립을 해왔고 주요 제품은 그 LCD 및 OLED 후공정 장비입니다. 당사의 주요 제품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일단 진공, 열, 압력을 이용한 제품들은 다 당사 장비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에서는 오토클레이브 테크가 있습니다. 당사 성장 영역입니다. 설립기에는 LCD 후공정 장비를 많이 진행하였습니다. LCD 초창기 때는 일본 장비로 많이 구성되었는데 당사가 지금 국산화로 해서 많이 진행을 하였고 이후에 오토클레이브 같은 경우도 일반적으로 탱크 오토클레이브를 많이 따지고 있는데 저희는 서랍식 오토클레이브를 최초로 개발하여 지금은 모든 디스플레이 업체에서 그 장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장기 때는 스마트폰이 활성화되면서부터 커버 글라스랑 디스플레이를 붙이게 되고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사람이 직접 눈앞에서 보기 때문에 품질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뭐 기포라든지 파티클 그리고 품질 이슈까지 고객의 눈높이가 높아지면서부터 품질이 굉장히 대두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사 진공 합착기도 굉장히 인기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도부터 3D 곡면, 다시 얘기해서 글라스가 꺾여 있거나 휘어진 글라스에 붙이는 것을 곡면 또는 3D라고 많이 합니다. 뒷페이지에서는 3D라는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3D라고 지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사가 최초로 3D 합착기를 개발해 가지고 수출하였고 S전자뿐만 아니라 중국으로 계속 납품을 하였습니다. 2017년도는 중국 쪽으로 많이 진출을 하였습니다. 중국에 크게 네 개 회사가 있습니다. 빅4라고 불리는 4개 디스플레이 업체가 있는데 뭐 BOE, CSOT, 천마, 비전웍스 이 4개 OLED 업체의 당사 장비가 모두 지금 들어가 있고 당사 장비로 지금 양산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8년과 20년에는 수소 연료 전지와 수소 연료 전지와 마이크로 LED를 생산할 수 있는 백큐ම් 프레스를 많이 납품을 했습니다. 당사에서도 이렇게 신제품도 계속 나오고 있고 지금 최초로 개발한 건 아니고 뒷페이지 설명이 나가겠지만 당사는 2009년도부터 수소 연료 전지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연구 개발했던 게 지금 상용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뒷페이지에서 계속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사 본사는 경기도 시흥에 있습니다. 그리고 안산에 제 2공장이 있는데 모두 클린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당사 사업 영역 소개입니다. 당사는 크게 네 가지 분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3D 폴더블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폴더블 디스플레이는 지금 S전자에서 계속적으로 출시를 하고 있고 향후에 21년, 22년도에는 폴더블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증가할 것으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당사도 S전자에 납품하고 있고요. 그 힌지 프레임과 OLED 디스플레이를 붙이는 장비가 전수 다 저희 거로 보시면 될 것 같고 OLED를 이용한 폴더블이 점차적으로 수량이 증가하기에 따라서 당사의 장비 수요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3D 곡면 디스플레이 합작 공정 장비입니다. 중국에서 지금 많이 찾고 있는데요. 중국은 앞으로 21년부터 23년도까지 신규 공장 증설이 계속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당사 장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VR 그리고 웨어러블 디스플레이 합작 공정 장비까지도 당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웨어러블 디스플레이란 것은 몸에 착용하는 디스플레이라 보시면 될 겁니다. 두 번째는 마이크로 LED 및 특수 디스플레이입니다. 마이크로 LED 제조 라인 장비도 당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S전자에서 그 마이크로 LED에 대해서 신문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마이크로 LED를 만드는 장비의 대다수가 당사 장비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시 양산이 끝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대량 양산이 진행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투명 OLED 역시 합작 제조 라인과 장비를 구성하고 있고요. 대형 디스플레이는 대형 TV 또는 향후에 있을 전자칠판 시장을 앞두고 당사가 개발해서 준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수소 연료 전지 부분과 자동차 부분입니다. 수소 연료 전지에서 가장 중요한 게 MEA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MEA를 만드는 제조 라인의 장비를 당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MEA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장비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모두 다 당사에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세한 설명은 뒷페이지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기판 디스플레이 합장 공용 장비도 당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변색 거울 디스플레이 특히 저희가 독일에 있는 고객사에 납품을 해서 지금 양산 중에 있고 변색 거울이라고 하면은 보통 자동차의 룸밀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룸밀러에서 그 색이 변해서 뒷차에서 뭐 쌍라이트를 킨다든지 하이빔을 쏘았을 때 반사되는 역할을 하는 룸밀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진공 유리 및 스마트 윈도우 분야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이 더욱더 대두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에너지 절감형 진공 유리 제조 라인을 가지고 있고요. 사생활 보호형 유리 제조 라인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생활 보호 유리라고 하는 것은 보통 투명한 유리에 버튼을 눌러서 전기를 가해지면 투명한 유리가 색이 변해가지고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가정집이라든지 실내를 볼 수 있고 사생활 침범할 수 있는 부분을 막아주는 게 사생활 보호 유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네, 매출 비중 및 경영 성과입니다. 당사가 2020년 3분기까지 약 300억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물론 4분기 실적이 들어가 있지 않았지만 4분기까지 합산을 한다면 조금 더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2019년도보다는 조금 떨어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2020년 3, 4분기 때 수주 예상됐던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는데 21년으로 좀 연기가 되었습니다. 대부분 중국에서 연기가 됐는데 중국은 공장을 투자할 때 그 대부분 지방 정부, 지자체에서 투자를 많이 합니다. 이유는 그 고용 창출 및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 공장을 들어서는 게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전에 LCD 때부터 지금까지 OLED 공장까지 수십 개의 공장이 들어섰지만 투자가 취소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대부분 다 투자가 연기된 적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연기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올해 약간 미비했던 부분은 내년에 좀 채워질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핵심 역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5가지 장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먼저 첫 번째로 라미네이터, 부착기입니다. 부착기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커버 글라스에 디스플레이를 부착해서 사용하는 장비를 얘기하고요. 형상에 따라서 그 평면과 평면을 붙일 수 있는 게 2D 합착기라고 부르고 그리고
보시면은 글라스가 꺾여져 있거나 휘어진 글라스에 디스플레이로 붙이는 것을 3D 부착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필름과 필름을 롤러를 이용해서 붙이는 것을 롤 부착기라고 많이 하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장비를 당사는 모두 다 진행을 하고 있고, 같은 장비로도 겸용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당사 합착기 납품 이력입니다. 당사 합착기는 아마도 국내외적으로 실적은 가장 많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내 S사의 데코레이션 라미네이터 장비가 많이 납품이 되었습니다. 데코레이션 라미네이터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그 핸드폰의 그 외곽에 있는 데코레이션 필름 또는 뒷면에 있는 이 꺾여져 있는 커브드 글라스에 붙어 있는 데코레이션을 붙이는 것을 데코레이션 라미네이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해외 B사는 국내 S전자에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S전자에서 생산하고 있는 제품은 당사 약 300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해외 중국의 빅4 디스플레이 업체 B사, T사, C사, V사가 지금 OLED 제품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의 전수 다 저희 장비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S사의 폴더블이 요즘에 증가세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 납품 실적도 점차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방금 말씀드렸던 거를 조금 더 도식화를 풀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D 커버 글라스에 데코레이션 필름을 붙이는 것을 데코레이션 부착기라고 많이 합니다. S전자에 납품이 많이 되었었고요. 그리고 그 OLED 패널과 터치 센서 그리고 폴라라이즈 필름, OCA를 부착하는 게 OLED 제조 공정에서 있는 장비인데요. 그 장비를 폴터치 라미네이터 또는 롤 라미네이터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제품과 밑에 있는 제품을 부착하는 게 3D OLED 라미네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모두 다 당사가 거의 선점을 했고 대부분 다 독점 체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폴더블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OLED를 가지고 UTG 그리고 UTG 아주 얇은 글라스의 UTG 그리고 CPI 커버 필름을 제품을 붙이는 장비가 중국에 저희가 독점으로 납품하고 있고요. 그리고 S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힌지 프레임과 부착하는 것을 저희가 독점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 곡면 디스플레이 기술 경쟁력 보유입니다. 후발주자들도 많이 따라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와 격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두 가지 방식 때문입니다. 대부분 플렉시블 OLED라고 하면은 깨지지 않는 OLED라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조 공정 중에는 불량률 1위가 깨짐입니다. 국부적으로 OLED를 힘을 가하게 되면 아주 약한 힘에도 금방 깨져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품과 제품을 부착할 때 특히 이 꺾여져 있는 글라스에 부착을 하면 힘이 한쪽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깨짐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당사는 실리콘 패드를 이용해서 힘을 분산을 시켜서 OLED 패널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큰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이 실리콘 패드 역시 저희가 재료를 직접 배합, 믹싱을 하면서 저희가 직접 만들고 있고 당사 보안 순위 중에 1순위로 들어가 있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다이아프램 부착 방식입니다. 다른 경쟁사들은 보통 모터나 실린더로 제품을 많이 붙입니다. 그러다 보면 모터랑 실린더 한 축에서 힘이 분산되기 때문에 동일한 힘을 전달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당사는 다이아프램을 이용해서 전 면적에 동일한 압력을 주기 때문에 제품 수율이 상당히 높아지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사가 이 두 가지 외에도 많은 장점을 갖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를 설명드렸고, 당사는 앞으로도 독보적으로 이 기술을 유지하고 더욱더 발전을 시켜가지고 후발주자와 간격을 계속적으로 벌릴 예정입니다. 다음 고객별 커스터마이징 능력 보유입니다. 최근에 S전자에서 엣지폰을 하지 않는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중국 시장은 반대입니다. 누가 더 많이 꺾는지 경쟁을 하듯이 지금 많이 꺾은 제품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S전자에서는 보통 60도에서 80도 곡면 아주 조금씩 꺾어서 디스플레이를 붙였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보시면 90도, 130도, 160도 제품까지도 꺾어서
옆면까지도 디스플레이화 할 수 있게끔 지금 많이 고객들이 요구가 많습니다. 당사는 160도까지 연구 개발이 끝났고 언제든지 고객이 요청하면 바로 장비가 납품할 수 있도록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다음은 라미네이터에 대해서 그 신규 투자 수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중국의 메이저 빅4 디스플레이 업체와 그리고 신규 업체인 노열, EDO에서도 신규 투자가 예상되어 있습니다. 21년, 22년, 23년 계속적으로 투자가 예상되어 있기 때문에 당사의 수혜는 더욱더 커지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수치는 그 원장 기준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수치 원장 기준 한 장이 보통 한 200장 정도의 모바일 사이즈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수량과 곱하기 200을 하셔야지만 핸드폰 수량이 나올 거라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수량의 캐파가 이루어질 거라 보고 있고 당사 장비도 더욱더 많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세계 최초로 곡면 제품 그리고 폴더블 제품 겸용 장비를 개발해서 납품을 했습니다. 많은 고객사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모델이 어떻게 될지, 폴더블로 갈지, 평면으로 갈지, 아니면 곡면으로 갈지. 그래서 투자가 굉장히 지금 지연되고 있는데 당사는 모든 제품을 같이 생산할 수 있는 겸용 장비를 개발을 했고 납품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고민은 저희가 지워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수소연료 전지 핵심 부품 제조 장비입니다. 수소연료 전지 핵심 부품은 가장 중요한 게 MEA라는 것입니다. MEA를 만드는데 총 3가지 장비가 들어갑니다. 먼저 수소차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전기차 같은 경우는 전기를 충전했다가 자동차가 돌아가고 다 쓰면 다시 방전되면 전기를 다시 재충전하는 방식입니다. 수소차는 조금 다릅니다. 수소를 공급해서 산소와 수소가 만나면 전기가 발생합니다. 이 발생된 전기로 자동차가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전기차는 전기 충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소차는 전기 발생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게 여기 보시면 스택이라는 것입니다. 이 스택이 수소차 원가의 약 40%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 스택의 원가의 3분의 2 정도가 MEA의 가격입니다. 총 7장이 붙는 것을 MEA라고 하는데 이 MEA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수소차의 출력과 내구성이 결정된 정도로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측 하단에 보시는 이 제품, 그 전해질 말과 양극, 음극을 붙이는 게 MEA 부착기, 그리고 위아래 서브 가스켓을 붙이는 게 서브 가스켓 부착기, 그 위에 GDL을 붙이는 게 GDL 부착기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페이지에서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해질막에서 양극 음극을 붙이는 것을 그 3레이어라고 많이 부르고요. 그 위아래로 서브 가스켓에 들어가는 게 5레이어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리고 그 위아래로 GDL을 부착하는 게 7레이어라고 많이 부르는데 자동차 한 대에 1개 스택이 들어갑니다. 이 1개 스택 안에는 이 7장이 붙었던 MEA가 약 400에서 450개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 스택 한 개에 450개 정도의 MEA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는 MEA의 필요 수량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당사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3가지 장비를 다 지금 구현해서 일부 납품을 하고 있고요. 지금 또 연구 개발인 게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좌측 하단에 보시면 인라인 다이렉트 코터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지금 연구 개발 중인데 아마 내년에 개발이 끝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장비가 개발되면 그 MEA에 필요한 코팅부터 이 모든 공정이 한 장비로 운영이 가능하고 논스톱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장비 기류도 작아지고 한 장비로서 모든 걸 구현할 수 있을 거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 백큐ම් 프레스라고 불리는 이 장비의 장점을 말씀을 드리면 진공 상태에서 열과 압력을 이용해서 제품을 부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기포의 이슈가 없어지고 온도 전달 균일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압력이 균일한 게 가장 중요한데요. 이게 등분포 하중이라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면적에 동일한 힘을 전달할 수 있게끔 해서 효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 MEA에 만드는 자재가 굉장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보통 한 15마이크로미터의 얇은 필름을 가지고 MEA를 만드는데 15마이크로라고 한다면 보통 가정용에서 쓰시는 음식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랩이라고 있을 겁니다. 그 랩 정도의 사이즈 두께의 필름입니다. 근데 이 필름이 단점이 뭐냐면 온습도에 따라서 이게 주름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구김 및 접힘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량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당사 방식을 하게 되면 일단 기표 분량이라든지 다른 분량을 많이 발생하지가 않기 때문에 당사 장비가 점점 인기가 많아지고 있고요. 특히 전면 프레스 적용은 그 제품 출력하고도 연관이 있겠다 보니까 더욱더 대두되고 있습니다. 네, 수소 관련 분야 증가로 인해서 장비 발주에 대해서 기대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보겠습니다. 수소 전지에 MEA가 들어가는 곳이 수소차와 건물입니다. 일단은 현대차에서는 2022년에 4만 대 정도 생산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4만 대면 아까 말씀드린 MEA 수량이 1600만 세트가 필요합니다. 굉장히 많은 수가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설치 의무화 제도가 채택이 됨에 따라서 신규 공공기관이라든지 신규 건물에는 이게 신재생 에너지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 수소 연료 전지 보급도 확대되어 있습니다. 당사 장비는 이 건물용 그리고 수소차 모두 다 해당하는 MEA를 만들 수 있는 장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당사가 지금 거래하고 있는 고객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분야과 그리고 건물용 분야를 나눠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전면 전사 방식 같은 경우는 당사 특허 및 독점 기술도 많기 때문에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수혜를 누리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비는 오토클레이브 장비입니다. 오토클레이브라고 한다면 보통 기존의 큰 탱크에서 굉장히 많은 에어를 집어넣고 굉장히 많은 전기를 이용해서 열을 발생시켜서 기포와 접착력을 향상시키는 장비입니다. 하지만 당사는 서랍형으로 만들었습니다. 서랍형으로 만들다 보니 이게 아주 적은 유틸리티 비용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한 사이클당 30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되는 것을 저희는 1분에서 5분 이내로 단축할 수 있게끔 만들었고요. 저희가 이 제품은 2000년도에 개발을 했는데 2014년 정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판매되기 시작해서 지금 모든 디스플레이 업체에서는 이 장비를 쓰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대형 TV라든지 전자칠판 시대가 들어오면 이 오토클레이브의 수혜는 더욱더 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장비는 마이크로 LED 장비입니다. 마이크로 LED란 일반 디스플레이랑 좀 다릅니다. LCD, OLED에 다르게 마이크로 칩 LED를 저희가 기판에다가 꽂아서 직접 이거를 화면을 나오게 하는 건데요. 이 마이크로 LED도 마찬가지로 당사 장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20년도에는 S전자에서 C양산을 생산해서 시장에 나왔는데 21년부터 22년, 23년 두세 배 정도로 증가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 마이크로 LED 제조 공정의 장비가 대다수 다 저희 장비이기 때문에 마이크로 LED 시장이 점점 커짐에 따라서 당사 장비 필요성은 더욱더 높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시양산이 끝내는 본격 양상이 아마 21년도부터 예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사 수혜도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는 최초 양산 라인을 구축함에 따라서 일단은 후발주자와도 격차를 계속적으로 벌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장비는 선점을 했고 특허 관련해서도 있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사업의 진공유리입니다. 요즘에 에너지 절감이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데 특히 유럽에서는 더더욱더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는 제로 에너지 건물 국가 노드맵을 따라서 건축물 내부에서 열 손실을 막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실내에 있는 열이 실외로 나가는 것을 유리로 막아주겠다는 뜻입니다. 그걸 열 손실을 나타내는 게 보시면 열 관유율이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반 유리가 나오는 열간열이 2.7 정도인데 진공복층 유리는 0.4 정도라고 돼서 실내에 있는 열이 밖으로 뺏기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장비는 마찬가지로 대형화 유리의 진공 합치 기술과 그리고 진공 엔들실 기술이 필요한 장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도 지금 연구 개발이 거의 다 끝나가는 상태고요. 이 사업은 특히 기술성 및 사업성이 인정받아서 국가기술지원 정책 사업으로 선정되어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사생활 보호 유리도 지금 이 유리와 같은 맥락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 유리에다가 그 전기를 가해서 색이 변하게 만드는 그런 유리인데요. 향후에 모든 건물용이라든지 그 가정용에는 이 유리가 다 들어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하이라이트입니다. 앞서 설명한 것들을 조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내년도에 중국의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신규 공장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부터 저희 장비 발주도 많아질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또 국내에서는 S전자의 폴더블 폰도 마찬가지로 투자가 많을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또 장비 수혜도 예상을 하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S전자에서 마이크로 LED 생산량을 증가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당사는 수혜를 받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소 연료 전지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용 수소차 등 MEA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MEA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그리고 MEA를 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건물용 MEA를 하는 업체들이 신생업체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그 업체들과 지금 전부 다 기술 미팅 또는 시양산들을 이미 납품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양산은 아마 이루어지게 되면 당사는 더욱더 수혜를 받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쪽 그리고 사생활 보호 쪽의 유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유리 시장이 조만간 열릴 것으로 보고 있고 유리 시장이 열리면 모든 건물 그리고 가정용 유리는 아마도 친환경 또는 사생활 보호 유리도 다 바꾸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 있고 당사는 이에 따라서 연구 개발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글로벌 고객사도 많이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 쪽의 업체와도 계속적으로 기술 교류를 하고 있고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그 비대면으로 컨퍼런스 콜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지금 사업은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래 에너지 사업도 계속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수소 전지뿐만 아니라 아까 유리 부분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라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에 따라서 모바일뿐만 아니라 웨어러블까지 우리가 쓰는 모든 디스플레이는 부착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당세 장비는 더욱더 수혜를 받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저희 준비한 자료입니다. 이상으로 신도기현 IR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